자, 과학기술 세 번째 질문입니다. 1894년 9월, 윌슨은 스코틀랜드 최고봉인 베네비스 산에 갔다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자기 그림자겠죠.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을 목격했대요.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 그림자 주위로 무지개가 있었대. 자, 그림을 쌤이 못 그려서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되게 이쁜 그런 광경이야. 브로켄 현상 얘기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그는 이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해 보려고 그래. 아유 신기해 이래가지고. 자, 그럼 안개와 구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서 구름을 만들려고 그랬대요. 이런 구름이라는 건 결국 그냥 물 알갱이죠, 그죠?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키면은 물 알갱이가 되나봐. 구름이 되나봐. 이 장치를 구름 상자라고 불렀대요. 오케이. 자, 근데 그가 의뢰했던 광학 현상을 재현하지 못했어요. 이 광학 현상이 뭐예요? 광학이라는 건 이 빛광자 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 이거예요. 이건 못했대. 못한 상태에서 그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자,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 브로켄 현상이라는 광학 현상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건가 봐. 그지?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니까 지금 더 흥미로운 그게 중요하겠지, 그지? 그는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그냥 뭐 머릿속에 그냥 대충 이렇게 병 그려놓고 물 반쯤 그려놓고, 그죠?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는데, 자, 이게 축축한 공기인겠지, 그지? 축축한 공기. 그 공기를 펌프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이게 뭐야? 팽창시키고자 뽑아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 있을 경우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걸 보았대요. 뭐 각주로 한번 확인해보러 갈게 두 개나 있으니까. 자, 응결핵 보니까 응결의 중심이 되는 흡습성의 미립자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알갱이들이죠. 흡습성이 무슨 뜻이야? 흡수한다, 습도를 뭐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축축하게 약간 이게 뭐 약간 뭐 스펀지 알갱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팽창비는 뭐냐 하니까 부피를 팽창 전의 부피로 후를 나눈 거래요. 그렇대요, 그죠?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부피 전 분의 부피 후 뭐 이런 거야. 중요하겠니, 그지? 저런 것들을 너무 쫄지 마세요. 저런 게 중요하겠냐고. 국어 지문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만약에 수학적으로 막 중요하고 내가 이 계산을 해야 되면 설명을 엄청 길게 하겠지. 그때 잡는 거고. 일단은 응결핵이 있으면은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거야. 뭐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그자, 그리고 이 물방울 뭐로 읽어야 돼? 이 물방울을 바로 우리는 구름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공기 중에서 이 응결핵을 먹으면 물방울을 제거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 구름 제거한다는 얘기야. 다시 공기를 팽창시켜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면, 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까 그 부피 전분의 부피 후니까 그 팽창하는 그 부피, 그지? 그러니까 비포분의 애프터란 말이야. 전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비포니까 이제 첫 번째 부피 V0라고 쓸게. V는 볼륨이라는 뜻이에요. 부피라는 뜻입니다. 자, 부피가 이제 첫 번째 부피로 돌아온다면 다시 똑같이 팽창시키고, 그 다음에 알갱이 제거하고 다시 또 팽창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럼 다시 구름이 만들어져. 이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우리는 물방울과 구름이 같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윌슨은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공기 중에 떠있는 응결핵이 줄어들어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이 인하하지 않는 공기, 즉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걸 발견했대. 별로 안 흥미로운데요, 그죠? 뭐 어쨌든 윌슨은 굉장히 이게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는데 딱히 별로 흥미로운 거 같지 않거든, 그지?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고 내가 지금 읽어보니까 딱히 뭐 현상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응결핵을 열심히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그지? 응결핵을 계속 제거하다 보니까 결국은 축축하긴 한데 과포화 공기인 상태이기만 하고, 응결핵이 수증기가 있긴 한데 응결핵이 없으니까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지, 그지? 응결핵이 점점 주니까, 그죠? 이게 뭐가 흥미로운 거야 도대체? 어쨌든 뭐 이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흥미로웠나 봐, 그지? 잘 별로 안 흥미롭지만, 응결핵이 없어져서 더 이상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뭐 그런 상태가 됐대, 일단. 윌슨은 구름이 생기는데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오케이, 방금 응결핵을 열심히 제거해놨지, 그지? 응결핵 열심히 제거해놨는데 응결핵의 효과래. 야, 그럼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응결핵이 있어야 구름이 생긴다는 얘기를 지금 방금 확인했던 거 아니야? 그치? 뭘 확인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당시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이 뭐지? 이것도 한번 가볼게, 다시. 자, 선을 가보니까 빛, 입자, 에너지 등의 폭이 좁은 흐름이란데, 그냥 뭐 에너지의 흐름 뭐 이 정도 생각해도 되고 빛의 흐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저 선이 이제 그 점선면 할 때 선이 아니야. 에너지 선인 거야. 다양한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쬐이고 응결핵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과포화 공기가 뭐 하는 상태인가 하면은 어떤 상태예요? 응결핵이 없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응결핵이 없으니까 새로 응결핵이 만들어지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거네, 그지? 그러니까 지금 흥미로운지 뭔지 모르겠고 지금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윌슨이라는 친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응결핵이 없는 공기 만들기인 거야. 그지? 그게 과포화 공기고 과포화 공기 상태, 그러니까 제로인 상태에서 응결핵이 제로인 상태에서 새로운 응결핵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글이 좀 싸가지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응결핵 이런 말들 넣어놨으면 참 편했을 텐데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내가 좀 독해하면서 이어 붙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 좀 많았을 것 같아. 한마디로 좀 어려웠을 거라 같은 얘기예요. 그는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에 따라 생기는 물방울들을 통해 선들이 응결핵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자, 이 물방울은 다시 뭐야? 구름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구름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야. 방금 응결핵 없었지. 원래 그러면 구름 안 만들어져야 되지. 근데 구름이 만들어졌어. 왜? 이 선들이 응결핵을 만드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대요. 여전히, 그지? 도대체 뭐가 흥미로운 건지 잘 모르겠죠. 이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 네, 그냥 이런 입자를 머금은 물방울들, 구름이죠, 그죠? 결국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 움직이는 걸 관찰했고 이를 통해 생성된 응결핵이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케이, 자, 전기력에 의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하니까 응결핵이 이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온 대충 들어는 봤죠? 이온 음료 하면 이제 막 써있잖아. K 플러스, CA 불불 막 이러면서 막 그 들어있는 거, 그지? 응결핵이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었대. 실제 사례로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자, 음극선 뭐 확인하러 갈까요?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음극선은 뭐냐 하니까 음극에서 양극으로 빠르게 이어오는 음이온의 흐름이거든. 네, 그렇대요. 음이온을 쏘는 건가 봐.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음이온이죠, 그죠? 결국은 이거 음이온이에요.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 생성된 음이온이 응결핵이다. 오케이, 그렇대. 자, 뭐라고? 음극선을 뺨 쏘잖아? 그러면 이 공기 분자들이 부딪혀가지고 음이온이 생겨요. 오케이? 그러니까 물방울들이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음이온이 있다고 쳐와. A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를 주위로 이제 물방울들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니까.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한 후에 공기를 팽창시키면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다. 자, 지금 이거 뭐예요? 아까랑 똑같이, 그지? 이거 생성된 물방울을 제거해버린 다음에 팽창한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어. 뭔 소리야? 물방울 전기장 이용해 제거를 해버리면 아까처럼 응결핵이 사라져버린 거니까, 그지? 그럼 다시 또 과포화 공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도대체 왜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건데 초기화 상태 하는 거야. 계속 초기화 상태. 첫 번째 이제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아무 응결핵도 없는 그런 상태로 되돌리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는 건데 독해할 때는 사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별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글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글은 아닌 것 같아. 이로부터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이온은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 물방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기 상태, 완전 초기 상태에서라면은 구름이 형성되지 않는데 이 음극선 때문에 응결핵이 만들어지니까 그 응결핵 기준으로 물방울들이 이렇게 발라붙어서 구름이 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 음극선이 음이온 만들어내는 게 맞구나. 뭐 이런 걸 확인했대요. 돼요? 그리고 그 음이온들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이제 음이온인 거지. 음이온들을 중심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는구나. 뭐가 자, 그지? 읽으면서 계속 쌤이 답답했던 건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흥미로운 건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 무지개 무늬가 더 흥미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 자, 윌슨은 1911년에 개선된 구름 선전을 실험을 수행하다가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죠? 굉장히 대단하죠, 그죠? 지금 몇십 년을 구름 상자에 구름을 만들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X선을 아까 얘기했었던 건 음극선인데 그지? 이건 두 번째 X선이야.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서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로에 나타난 것을 발견했대. 오케이, 네, X선을 쬐대요. 여러분 X선 엑스레이 들어봤죠, 그죠? X선 약간 그 방사선 같은 거지, 그지?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졌대요. 이것도 그럼 무슨 뜻이야? X선 때문에 여기 이 X선의 이 라인에다가 뭐가 생긴 거야? 응결핵이 생긴 거지, 그지? 응결핵이 이렇게 생기고 그 주위로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구름이 생긴 거 아니겠어? 당연하죠, 그죠?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주자 실 모양의 구름이 양극으로 이동한다. 뭐야? 계속 양극으로 이동만 하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돼요? 그래서 구름을 형성한 물방울은 음전화. 네, 당연하고요. 윌슨은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되고
오케이. 자, 분자랑 충돌해서 X선이. 그러면서 전자가 흩어져요. 산란되다.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전자가 흩어진 다음에 그 전자가 수증기를 전기적 인력으로 끌어당긴대. 자, 그럼 여기서의 전자의 이름은 뭐야?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응결핵이겠지? 오케이? 아까는 이온이 응결핵이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전자가 응결핵인 거지, 그지? 되죠? 다음에 윌슨이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자. 자, 알파 입자 가볼게. 알파 입자. 헬륨의 원자핵. 네, 뭐 그런 거래요. 자, 화학하는 친구들은 뭐 알지만 아마 몰랐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 뭔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입자의 발생을 구름 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 자, 이 발생원이라는 건 발생하는 근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냥 그럼 원을 넣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입자가 평평평평 하고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방사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방사라고 합니다.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다. 네, 그 뒤에 나오는 3번인가 4번 문제에 있죠, 그림이? 오케이? 네. 자, 그럼 알파 입자도 또한 어떻게 한 거있어? 여기 다 응결핵이 만들어졌겠지, 그지? 그리고 그 응결핵 부분이 다 구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 됐다는 얘기지, 그지? 어렵지 않죠? 네.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진행하다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자, 그럼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는 양이온이 응결핵인 거지, 그지?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물방울이 된 것이다. 됐죠? 윌슨이 구름 상자 옆에 적당한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왔어. 오케이, 이번엔 베타선이에요. 베타선, 이것도 뭐 각자 한번 가볼게. 베타선은 전자선이래요.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아마? 모를 거야 여러분들은. 알파 번개, 베타 번개 모른다고 칠게 그냥. 전자선 이래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다. 오케이, 네. 그럼 이것도 똑같죠, 그죠? 계속 응결핵 만든 다음에, 그지? 응결핵 만든 다음에 그냥 계속 아까부터 일단 과포화 공기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지? 약간 말하자면 진공인데 공기는 있는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알갱이는 없어가지고 원래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는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데 알갱이가 생겨나는 걸 확인하는 중인 거야, 계속.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응결핵 보는 이 실험인 거야. 응결핵 보는 실험.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니까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대요. 이것도 구름이죠. 조세원이 이 궤적은 음전할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 이 조사는 어떻게 한 거겠니? 전기장 걸어본 거겠지, 그지? 그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지, 또. 그죠? 이는 베타선의 실제가 음전할띤 전자라는 사실과 일치했다. 베타선의 실체, 아까 뭐라 했어요, 베타선? 전자선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베타선은 그냥 전자예요. 오케이? 네. 전자라는 사실과 일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타선이 전자야. 그래서 전자를 빼빼빼빼 쏘면 그 전자들이 하나의 응결핵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오케이? 네. 윌슨은 구름 상자에서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는 궤적들을 선명하지 않지만 사진을 남길 수 있었고요. 이후 장치 개선이 되니까 더 잘 보이게 되었다. 네. 아이씨, 그지? 읽으면서 계속 짜증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 흥미로운 거냐?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남긴 독특한 궤적을 통해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대. 자, 이 입자란 말이요. 아까 읽었던 응결핵이야? 그렇지 않지, 그지? 이걸 그렇지 않다고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지금 지나간 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극선, X선, 그지? 그 다음에 알파선, 그 다음 베타선, 그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야, 얘네들. 이 입자가 주변화를 이온화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뭐야? 응결핵이라는 친구지, 그지? 돼요? 이온하면서 독특한 궤적을 남겼는데, 그걸 통해서 입자의 정체, 그지? 이 음극이 무엇이냐, 음극선이. X선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알려주니까 구름 상자가 표준적 장비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윌슨이 되게 신기했고 재밌었나 봐. 그러니까 윌슨이 신기했던 건, 원래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보이게 해줬다. 그래서 아까부터 신기해 혼자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말도 참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이 앞에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왜 재밌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글을 내가 지금 맥락을 못 잡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밖에 없는, 일부러 조금 난해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 그렇지만 뭐 과한 것까지는 아닌 그런 글이 되겠어요. 가시화하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 지금 이게 결국은 아까 읽었던 얘네들, 이런 선들인 거지. 그 선들이 보이게 됐잖아, 구름으로.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안 보일 것들이 보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원래 안 보이는 어떤 상태? 아까 제로였던 과포화 공기 상태. 이거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오케이? 이론적으로 집어졌던 여러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들어줬다. 그치? 이론으로만 있었는데, X선이 원래는. 근데 실제로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야, 이거 이론이 아니라 실화야. 이런 느낌이 된 거지.
구름 상자는 세로의 많은 입자의 검출과 관찰에 광폭이 활용돼서 입자 물리학에 큰 기여를 했다. 네, 그렇대요. 네, 이러면서 끝난 글이죠, 그죠? 18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쌤이 한 1.12배속 해놔서 아마 시간이 더 짧을 거라 그냥 바로 문제풀이까지 합니다. 일치하는 것은 자, 1번 윌슨은 음극선이 구름상자에서 응결핵이 만들어낸 것을 확인했다라는 선지 보면서 뭐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그냥 바로 골라내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2번 선지가 되게 이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무언가란 말이야. 이 선이 응결핵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응결핵을 따라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걸 통해서 역으로 이 선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실험이 윌슨한테 아주 두근두근두근하는 그런 실험이었던 거야. 됐죠? 그리고 이 브로켄 현상이랑 여기 나오는 광학적 현상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실패했다고 했으니까 1번 3번은 그냥 편하게 자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윌슨은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서 대전되지 않은 응결핵을, 자, 전기장을 걸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겨지는 거라서 대전되지 않은 거, 대전되지 않았다는 말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지 않죠, 그죠? 오케이? 네. 5번도 과포화 공기는 제로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뭐가 없는? 응결핵이 없는. 그런데 구름이 생성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잘 만든 문제예요. 이건 글 이해가 잘 안 됐으면 못 고릅니다. 추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문에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음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일치불치가 괜히 두 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자, 1번. 음극선은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 하고 있어. 음극선이 분자에서 전자를 떼어낸다고? 자, 쌤이 그냥 실제로 푼 순서대로 갑니다. 몰라. 기억 안 나. 만약 이거 돌아간다면 이 문단으로 갈 것 같아. 음극선이 분자에서 전자를 떼어낸다고? 모르겠어. 네. 그 다음 2번으로 갔어 그냥. 구름 상자 속의 과포화 공기는 응결핵이 추가되면 물방울을 생성할 수 있다. 생성한다. 이게 이 글을 관통하는 내용이야. 그지? 아까 이 얘기잖아 이거. 그지? 과포화 공기는 응결핵이 없을 때, 그지? 과포화 공기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야. 과포화 공기 아무것도 없는, 응결핵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선들이 지나가는 순간 응결핵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야 구름이 만들어져. 라는 거. 그래서 이번 선지가 이 글의 핵심이었어, 사실은. 이 글에서 이 말을 안 했지만. 그래서 이번 선지 딱 만나자마자 답이네 이건. 이거 무조건 답이네. 라는 생각으로 1번 선지는 굳이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요. 나도 이게 100% 지문이 머릿속에 다 처박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이 글을 진짜 천천히 막 거의 머릿속에 막 암기하듯이 읽었거나 10번, 20번 읽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나?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 만났을 때 딱 정오 판단이 안 돼. 이거 안 되고 그냥 물음표가 나왔을 때 겁먹지 말라고. 강사도 그래. 쌤 잘하거든? 나 잘해요. 근데 나도 그래. 이건 정상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헉 하진 않아. 너넨 헉 이러면서 나 지금 잘 못 읽었나 봐. 이러면서 쫄기 시작하는 거고. 쫄기 시작하면 국어는 망가집니다. 나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만약 좀 이따가 필요하면 이 문단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당당하게 기억은 안 난다. 근데 이 부분 확인을 해야겠네. 이따가 좀 이따. 이런 생각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굳이 지금 확인하러 가긴 싫어. 였거든 나는.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는 문제인데, 네. 이건 문제가 좀 그지 같아요. 별로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억지로 짜내는 문제 같은데, 너무 쉽고 그래서. 네, 자, 일단 뭐, 이거 알아서 하세요. 네, 너무 갈게, 이건. 네. 자, 4번. 네, 이거 해설지 읽어보세요, 이건. 네, 별로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굳이 해설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자, 4번. 윗글을 참고해 보기를 설명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인데, 자, 이게 뭐야? 윌슨이 알파 입자에, 이거, 그지? 알파 입자에 이게 뭐라 그랬었냐, 아까? 발생원이었나, 그지? 발생원을 놔두니까 그 발생원 기준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구름들이 생겼다는 거지, 그지? 자, 이게 구름이에요. 신기하지 않아? 그지? 윌슨이 좀 재밌어 할 만했겠죠,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그지? 1번. 한 점에서 뻗어나온 흰 선들은 물방울이 응결한 것이다. 다른 말로 뭐다? 구름이다. 괜찮? 네. 2번. 아래쪽 중앙의 밝은 점은 발생원이다. 당연하지, 그지? 3번. 알파 입자의 공기 중에서 서로 다른 거리를 지나갈수록 보여준다. 지금 보니까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나온 적은 없으나. 4번. 알파 입자가 구름 상자를 지나면서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다. 알파 입자가 전자를 산란시켰나? 맞나?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일단 체크를 했었어요. 5번. 알파 입자는 그 발생원에서
나와서 공기 중에서 뭐야 틀릴 수가 없잖아, 그지? 자, 4번.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알파 입자가 전자를 산란시켰는가? 전자를 산란시켰는가? 알파 입자.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 그냥 알파 입자의 궤적 아니야?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라고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자, 알파 입자 어디 있나요? 하고 보니까 알파 입자 여기 있다, 그지? 여기서 알파 입자. 네. 알파 입자의 경로, 그지? 알파 입자 양전하네, 그지? 전자를 산란시킨 게 아니라 양전하니까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죠? 플러스겠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답이 4번이구나. 네, 이렇게 풀었습니다. 오케이. 네. 5번은 혼자 해보시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과학 세 번째 지문. 조금 지문이 이런 말들이 마지막에 나와 있었어가지고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마지막에 줘가지고 읽으면서 약간 좀 붕 떴을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글들은 연습하기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왜 흥미로운 거지? 이 실험 왜 하는 거지? 라는 그런 궁금증을 좀 계속 갖고 있었어야 되는 그런 글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